재난안전시설에 제공되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4월 23일까지 가치구 한국재난안전시설 진흥화협동조합이 창립을 준비하였으며 2025년 4월 23일 오늘 창립총회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립총회가 있기까지 조합 설립을 위해 있어주신 주식회사 뉴스의 안종률 대표님께서 발기인 대표를 맡아 창립총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발기인 55명 중 본인 참석 37명, 미인 참석 8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3조 4항에 소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소원이 되었음을 보고받은 바 한국재난안전시설 진흥화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차 있겠습니다. 오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발기인 대표께서 대사가 있겠습니다. 발기인 대표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예빈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한국재난안전시설진흥화협동조합 창립총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국내 재난안전 산업의 발전과 협업을 위한 큰 첫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재난안전 분야는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왔습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도적 한계와 산업 간의 단절, 기술 격차 등은 여전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능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시설 진흥화에 종사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결실이 바로 오늘 창립되는 한국재난안전시설 진흥화협동조합입니다. 우리 조합은 재난안전 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하는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조합이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산업협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조합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으로 연중이시고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신 송창림 교수님의 답례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송창림입니다. 참고로요, 오늘 중요한, 그래도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그래도 축사부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조달청이라든가, 이렇게, 신기술이라든가, 이렇게 특허 심사를 많이 해보면, 좀 죄송한데,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R&D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편하게 가버린 것은 아닌가. 제가, 중국 고위 공무원들, 우리가 얘기하면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한 3년간 한국농nghiệp-협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여의도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전 각 분야별로 걔네들 연수를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전 분야 그리고 중국 애들, 그 다음에 남미 애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애들, 또 작년에는 필리핀, 올해는 지금 베트남 애들을 제가 이제 안전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선진 재난안전 기법을 이 친구들이 되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축구에도 룰이 있고 야구에도 룰이 있는 것처럼 재난안전도 잘 아시다시피 룰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난안전 이 제품들이라든가 물품들은 ISO TC9930이라고 하는 국제 재난안전 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에 맞게 처음부터 개발을 해줘야 우리나라에서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팔아먹고 미국에서도 팔아먹고 필리핀에서도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기술이 있으면 참고로 일본이라든가 외국 가보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특히 일본 애들은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IT 잘 아시다시피 IT 쪽은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나중에 저는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 공동 LH 한정부 같은 공공기관에 각종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분들의 비즈니스가 있으면 비즈니스 타겟이 되면 이렇게 저한테 오시면 좀 도와드리겠고 저희들이 재난 자원을 4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머테리얼, 머신, 런이라고 하는데 인력은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장비와 자재가 대부분 재난안전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부정이 없고 그에 비해서 좀 아직도 조금 분산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고 사실 이제 2시에 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어디 특사만 하고 이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을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결 주문 가칭 한국재난안전시설진흥화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설립 취지서를 결정과 같이 승인할 것을 주문합니다. 발기인이 작성한 설립 취지서를 결정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발기인 대표님께서는 설립 취지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재난안전시설진흥화협동조합 설립 취지서 설립의 배경과 목적 한국재난안전시설진흥화협동조합은 4차 산업기술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제조, 유통하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재난안전시설 진흥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의 필요성, 설립의 목표, 조합의 비전, 설립 목표 실현을 위한 활동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한국재난안전시설진흥화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이 함께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동의 힘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성공적인 조합을 만들어 나가며 조합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한국재난안전시설진흥화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안종률. 설립 취지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설립 취지서 채택의 건은 의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 의안 정관 확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관안은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 운영 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규범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네. 이 정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 찬성하시면 박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정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호 의안 정관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합 설립을 위해 애써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국재난안전시설진흥화협동조합의 초대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조합원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조합은 AI, IoT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시설 진흥화로 예방적 안전관리,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기업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사장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 여러분과의 끝없는 소통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조합이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에 든든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합 이사 5명 감사 2명을 선출해야 되므로 후보자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사회 선출에 안태우겠습니다. 오늘 저희 창의총회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MC대의 김재우 대표님, UDPC스의 국대수 대표님, EL의 장명희 대표님, 좋은 엔지니어링의 안영현 대표님, PC랜 정보의 이종화 대표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이익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피스의 국대수입니다. 오늘 장립총회 있기까지 노력해주신 주 엔서 기대의 안태영 대표님, 주
주 세진 이혜리 씨의 성공 대표님을 강사로 추천합니다. 자, 앞으로 1년간 우리 조합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발기인 대표님들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다른 의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MCB 김재호 대표, UDPC스 구태수 대표, EL의 장명희 대표, 조은 엔지니어링 안영현 대표, PCN 정보 이종화 대표께서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엔서지랩 안태영 대표, 세진 ELEC 손권옥 대표께서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임원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경례. 이상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기술이라는 것을 접하게 돼서 그게 어떤 것들인지 우리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도 불편하고 또 식사도 좀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거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간단하니 사업 설명 및 장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재난안전시설 진흥화 협동조합 사업 설명. 우리 정부는 재난관리 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태 발생 시 대응,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측 대비 대응, 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현장과 중앙을 연결해서 관리자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였고요. 2018년도까지는 거기에 컴퓨터를 약간 더 추가해서 지능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 자율형으로 시설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자율형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연결형 방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기존의 강우 예보가 발령이 되면 재난관리 시설을 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비상점검, 정기점검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시설은 많아지고 관리 인력은 부족하고 현장의 관리 인력들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이 되면 현장의 상태를 원격으로 계측해서 관리자가 판단하고 원격으로 제어를 했습니다. 즉 사태가 발생하면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MTC 또는 자동운전이라고 했는데요. 원격 현장과 중앙이 연결되다 보면은 강우 발생 시 동반하는 낙뢰로 인해서 통신 두절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현장의 대응 능력이 없겠죠. 대응을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서지, 발생하는 서지나 낙뢰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 오류로 시설이 오동작, 그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여기 앉아서 관리하고 시설물들은 부산, 아주 먼 곳에 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여기도 컴퓨터입니다. 오류가 생기면 전체 대응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은 2001년도부터서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의 TMTC 연결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4차 산업이란 무엇이냐? 시설 진흥화. 그래서 우리 정부에는 국가 인프라 진흥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산에도 있었고 우리 재난안전협회도 있는데요. 그리고 국가 인프라 진흥화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냐? 우리가 2021년 6월 10일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IoT, AI 데이터 활용의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2024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하는 체계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은 AI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였고요.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AI, IoT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원격 단말 장치 RTU가 시설에 탑재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수문, 펌프장, 또 하천관리 시설들의 AI 단말 장치가 탑재되면 스스로 기상 조속 예보를 수집하죠. 상하류 수위 정보 등을 수집해서 현장 정보와 수집 비교 분석 판단해서 시설을 비상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이 언제 어떻게 고장날 것인지 사전의 점검을 통해서 예방 정비로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난을 대비하게 됩니다. 또한 상하류 수위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비상점검을 한번 살펴보면은 현장에 탑재된 AI 단말 장치와 IoT 통신 단말기가 강우 예보 정보를 수집하여 자기 좌표에 따라서 그전에 이전 비상 점검일을 계산해서 현장에 수위가 없게 되면 그때 시설 동작 점검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수행하면서 동작 시 발생하는 진동, 소리, 온도, 전류를 계측해서 임계치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AS 요청을 하여서 재난을 대비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고장 진행 상태를 점검해서 예방 정비로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게 되는데요. 강우 예보가 없고 점검 주기가 되었을 때에 내의 수위가 없다는 수위 계측에 판단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데 모타 전원을 차단하고 모타의 RST상의 저항값을 측정해서 이전 값과 비교 분석해서 임계치 이상의 변화 상태가 오면은 사전에 AS 요청을 해서 점검을 통해서 재난을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상예보, 저속예보, 상하류 수위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선제적 감수와 배수, 자율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을 예측 대비 대응하게 됩니다. 내년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가 내년에 AI 디지털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디지털 통합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기존에는 관리자가 이런 모니터가 아주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현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했는데 AI 디지털 통합 플랫폼은 관리 인력을 최소화해서 관리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즉 AI 디지털 통합 플랫폼이 현장별 시설 관리 정보를 수집하고요. 사태 재난 대응 정보를 수집하고 공공 재난안전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비교 분석해서 현장 시설들의 시설 관리 운영 상태를 프로그램이 스스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오류에 대한 조치 스스로 대응하게 됩니다. 시설물들 간의 데이터 공유 즉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 판단해서 현장의 인공지능 RTU, AI RTU의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두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 변화로 발생되는 극한 호우에 대응해서
재난을 예측 대비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갖게 됩니다. 행안부 장관은 특별 교부세를 교부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 교부세를 신청해서 전라북도 김제에 재난안전시설 진흥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정세가 좀 그렇습니다만 7월부터는 이제 특별 교부세가 교부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을 정식으로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226개의 모든 지자체에 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3월 26일 재난안전 정책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제 국회 정식으로 협회를 설립해서 법제화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나 부처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현장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조합원님들께서는 전국적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가져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례가 없으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20년간의 시설을 고도화를 이 방식, 이 시스템이 20년 전부터 700개의 정부 시설에 적용돼서 타 시스템들과 호환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농어정보공사 공공지역본부는 1234개 센서 및 700개의 수리시설을 통합 호환시켜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에 적용해서 110개소 이상을 적용해서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전라북도 김제 재난안전시설 진흥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행안부의 특별 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운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저희 국내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캄보디아 많은 곳에 알리고 있는데요. 40여 년간의 연구 실증과 50여 개 우리 조합사들은 이제 AI 단말 장치와 플랫폼 규격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시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브리핑을 마치고 한번 간단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예를 들어서 창녕군 그러면 창녕 지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창녕군에 들어가시면 창녕군으로 바로 들어가면 창녕군에 가면은 현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위기센터에서 각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이 그랬고 구례가 그랬고 우리 나주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재난을 예측 대비 대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현장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있게 됩니다. 배수관 부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설은 많아지는데 관리 인력은 없기 때문에 누가 가서 문제를 해결할까요? 불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극한호우는 밤중이든 낮이든 갑자기 부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침수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인이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자 스스로 가뭄 예보가 발생이 되면은 가뭄 예보로 인하여 비상점검 중입니다. 비상점검은 지금 보시듯이 이제 IP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문을 움직이면서 진동 소리 온도를 측정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밑에 OBT가 끼어있는지 방해 요소는 없는지 내일이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사전의 조치함으로 강우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비상점검을 잘했다 할지라도 빈 수문으로 움직일 때는 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압력을 줬을 때는 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은 그때 사고가 나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되면 우리 시설물의 정부가 고장 진행 상태를 점검 중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주기적으로 한 달이든지 보름에 한 번씩 시설물의 고장 진행 상태를 점검합니다. 고장이 어떻게 발생해 가는지, 어떤 문제가 된 고장 나서 고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 나기 전에 사전에 고장을 점검해서 예방 정비를 통해서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난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는 국가인프라 진흥화 사업이다. 농업용수 관리, 우리나라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48%, 지자체가 52%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접시적소 정량의 용수를 공급하기 농업용수 위해서는 관리 자율 운영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고흥만 관측지인데요. 사방 20km입니다. 20km인데 우측에 보면은 수질 자동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이 지금은 사고가 나면은 블랙 아이스가 생기면은 휴대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근데 아시듯이 운전 중에 휴대폰 보시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한 것이 내비게이션에 팝업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리가 잘 돼서 7월부터 그렇게 한다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부는 국도터널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진흥화를 하기 위해서 초기 예산 1,500억을 세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터널을 열어보니까 카메라는 41만 화소 예전에 달아놓은 거, 그 다음에 차탐 설비도 너무 노후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2,500억이 더 추가돼서 4천억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기업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 조합이 중요하냐? 저희들은 엔지니어입니다. 뭘 만들어야면 잘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을 설득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비리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나가시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터널, 국도 터널만 그렇습니다. 고속터널은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를 보시면 전부 교량입니다. 교량에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센서는 달려 있습니다. 기울기도 진동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저장해 놓은 걸 UPS 가서 꽂아가지고 USB로 계속 데이터 수집해다가 분석합니다. 그런데 사고 빵 난 뒤에 분석하면 뭐 하겠습니까? IoT 단말 AI IoT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해서 문제가 될 때는 차단해 줘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구조적으로 못하니까 내비게이션으로라도 스탑 시켜야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생명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불편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는 2천억을 가지고 하수도 스마트 도시 침수 계획 사업을 했습니다. 대구, 포항, 광양, 광주, 인천 했는데 광주가 675억이 있는데요. 2년 됐는데 지금도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 일도 못하고 있고 가시면은 여기 하수도 빗물 들어가는 곳이에요 라고 이름표만 써서 붙인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홍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기업들이 제한을 못하거든요. 연구 영역을 해서 돈은 내려보냈는데 가서 기업들이 설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초기 우수 비점 오염. 모든 도시에는 오염물질이 너무 많죠. 그런데 비가 오면 초기 우수에 휩쓸려서 하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하천 오염이 되면 오염된 생산되는 물고기라든지 어떤 것들은 또 사람이 먹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염에 노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 비점 오염 분류, 산업단지 사고 유출수, 상하수도 관리, 이제는 스마트팜 양만장 관리까지 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조합이 하시는 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이라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프라 진흥화위원회 재난을 예측 대비 대응하는
그래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